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인데, 오늘도 몇몇 이슈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좀 삐딱하게 한번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건 결국 LG하고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의 기업도 아니고 우리 기업끼리, 그것도 또 다른 나라에서 그걸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소송 비용이라며,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자꾸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극적으로 타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의 배터리로는 전기차 시장을 압도할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충전 시간 줄여놔야 되고요. 또 짧은 충전에 의해서 지금보다도 2배, 3배의 사용할 수 있는 키로수를 늘려야지만이 이 전기차로서의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짧게 하게 되면 단거리용으로나 사용할 수 있지, 중장기적으로 여행을 갈 때 전기차를 사용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한다면 그 충전을 위해서 대기하는 만약에 주유소에 갔는데 몇 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여행 갔는데 충전하다가 날 다 새면은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배터리는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분명히 성장해야 될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은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결국 완성차들까지도 이 배터리 시장에 침투하겠다.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조금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3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힘들었죠. 결국 이들이 힘든 건 분명히 그러한 악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과정 속에서 악재가 또 악재로 반영되면서 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돼요. 결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고 다른 쪽,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인프라 쪽, 이쪽으로 조금 포트를 담았다고 한다면 이들의 하락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수익 낼 수 있었는데, 결국 이쪽으로만 계속 방향을 잡고 오히려 하락하면 갈 거라는 기대감에 비중을 확대하니까 오히려 아픔이 가중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은 분명히 순환하면서 가는 거고, 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SK와 LG의 합의가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종목이 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LG화학은 버벅대고 SK이노베이션 급등하고, LNF 아니면 에코프로 BM,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은 급등 나오는데 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빌빌빌빌 됩니다. 이렇듯 종목마다 움직임이 다르죠. 자, 일단 제가 보고 있는 2차 전지 이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장주들, 오늘 급등했던 애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그건 그 수급에 따라서 다른데, 오히려 안간 종목들 쪽에서도 분명히 자리 만들어 놓은 애들은 지금 2차 전지 분위기에 의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간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일정 부분 가져가다 보면 또 어느 날부터는 또 5G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또 제약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장은 순환하는 장세라고 제가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죠. 결국 그러한 모양새가 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LG와 SK 배터리의 합의는 결국 2차 전지들한테 조금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숨통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반도체 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뭐 이 그 제2의 반도체 빅사이클이다 어쩌다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영 신통하지 않아요. 결국 이 반도체 품귀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결국 이 반도체가 자동차 쪽에서부터 품귀가 나면서 그쪽도 좀 맞춰주려다 보니까 또 오히려 다른 쪽에서 원하는 데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은 제한적이잖아요. 이 반도체라는 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돈도 들어가야 되고 기간도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그럼 반도체들 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돈은 벌어요. 근데 미래를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지금 반도체 품귀로 인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미국도 아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일본도 그렇고 결국 큰 뭐랄까 경제의 축이 될 수 있는 유럽, 미국, 일본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향후 오히려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향후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찌 보면 발목 잡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반도체 이거 없어서 못 판다는데 왜 주가가 못 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크게 봤을 때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뭔가 방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자기들 거를 만들겠다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미국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공급했었는데 그 공급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줄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향후 가가지고는 오히려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서 또 누군가는 막 공장 만들고 그랬는데 향후 가격 다운되면서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서 또 무너지는 기업들이 생길 거예요. 과거에 결국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치킨 게임 해가지고 다 죽여놓고 어찌 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지금의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향후 오히려 지금 반도체의 품귀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 국민주로서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도 국민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을 달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80년도에 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인텔이 딱 등장했지만 90년대에도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1위부터 5위 중에 한 3개가 일본이 차지했어. 근데 작년에 되니까 일본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위권 안에 딱 진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바보라서 그런 게 없어졌을까요? 어찌 보면 뭐 전략 잘못 짜고 시장 대응 잘못했기 때문에 도태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삼성전자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건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이든 SK이든 이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지 일본처럼 그렇게 뭐랄까 자만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태되면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코닥하고 후지필름 얘네들이 우리 그냥 카메라 찍을 때 완전히 시장을 독차지했고 진짜 코닥 하면은 어지간한 광고에서 다 나올 정도로 독보적인 기업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닥 같은 경우도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 이 특허 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결국 디지털 카메라를 활성화시키면은 자기네 필름이 안 팔리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지들이 머뭇거린다고 남들이 안 하나요? 결국 남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펑펑 치고 나오니까 코닥은 필름도 잃고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밀리면서 거의 진짜 파산할 지경까지 갔다가 금을 그래도 좀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후지 같은 경우는 업종 전환을 잘했어요. 화장품 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오히려 기업이 더 탄탄해진 게 후지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코닥은 뭉개지고 후지는 이렇게 살아남듯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분명히 더욱더 번창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연기금의 리밸런싱 확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연기금이 거래소에서는 한 1,200 정도 매도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연기금이 매도를 할까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현 시점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연기금 입장에선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사기에는 버겁다라는 거죠. 결국 다음 달에 공매도도 있는데 결국 대형주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했을 때 그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뭐랄까 수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기금 같은 경우 매매를 보면은 매매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연기금이 일단 거래소 쪽에서 매수한 건 SK이노베이션, SK HMM, LG화학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를 좀 세게 던졌죠. SK하이닉스도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쪽으로 매도를 강하게 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뭘 샀냐? 결국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을 샀다라는 건 2차 전지에 부합하는 이들 종목. 결국 연기금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좀 수익 쪽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시장에 대한 상단은 좀 어느 정도 막혔다고 보면 거기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연기금이 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쪽으로 방향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월 달 말일쯤 돼갖고 외국인이 수급 들어오면서 대형주 쪽 움직임이 좀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우리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아주 뭐랄까 답답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땅 치고 갔으면 이 이전 고점 치고 가면서 분명히 어떻게 돼요? 차트상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무시하고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개가 나와 버리면서 아주 차트를 더럽게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더럽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얘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감싸먹는 양봉이 한번 딱 나와버리면 좋은데 과연 현 시점에서 이 음봉을 감싸는 강한 양봉이 나올 거냐. 만약에 나오면 얘는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고 그냥 빌빌빌빌 되면은 그냥 이 시장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조금은 뭐랄까 힘이 없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수급 한번 보면은 자 삼성전자 수급 여기 나와 있네요. 잘 보면은 왔다. 우리 연기금 봐봐요. 삼성전자 엄청나게 때려버렸죠.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거기다 외국인도 좀 열심히 사는가 했더니 최근 3거래일 또 팔아버렸어요. 결국 연기금 매도하니까 뭐 모든 수급이 어때요? 다 팔아버렸네. 결국 기타 법인하고 금융투자 쬐끔, 그 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도 조금은 사줬는데 결국 이렇게 수급이 언밸런스 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버벅대는 것 같아요. 코스닥하고 우리 거래소하고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또 하나 내놨는데 잘 보시면 이 거래소예요. 4월달 차트.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 결국 3월달에도 코스닥 거래소 쪽에서는 소형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 대형주 이런 식으로였는데 4월달에는 조금은 대형주 쪽 방향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틀려버렸어요. 결국 코스닥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코스닥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식은 항상 포트폴리오, 코스닥, 중대형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왜?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대형주가 또 빵빵빵 갈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몰빵해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차트하고 우리 거래소 차트 보더라도 일정 부분 더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일단 미증시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가장 큰 악재는 너무 신고가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3월달 중순부터 4월은 전강 후약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우 어때요? 이 역사적인 신고가 치고 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다는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요새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데도 지수는 잘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S&P도 신고가 치고 있고 이제 나스닥 남았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 3%만 가면 신고가 나옵니다. 결국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만들면은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목표의식이 없어져요.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조정이 잠깐 쪼그려 앉았다가 팍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워가지고 진짜 한 2주, 3주, 한 달, 2달 조정이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번 조정은 분명히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조정이 짧게 나올지 좀 크게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흐름을 보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제법 큰 휴가 비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빵빵빵빵 올라갈 때 수익이 나야 현금 만들죠. 좀 기다려 보세요. 또 현금 만들어질 기회가 있으면 또 딱 만들어 놓고 시장 조정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요번 조정이 제법 큰 상승장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미국 쪽에서만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리도 좀 같이 동조할까라고 했을 때 동조 쪽은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간다고 봐요. 일단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쉽게 못 가요. 막혀버려요. 올라가게 되면 일단 공매도가 때려버리면 못 올라가. 그리고 오히려 또 내려오게 되면 커버 들어가면서 또 올라가고 이 변동이 심하니까 그 리듬을 잘 타면 오히려 짭짤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종목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LG화학입니다. 좀 그림이 그렇죠? 오늘 갭 떠놓고 음봉이 세게 나왔어요. 지금 21 이평선에서 딱 마주쳤는데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이 LG화학 이 장대 음봉 나왔다는 건 당분간 이 고점을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1 이평선에서 잘 지켜주는지 최선은 최근 이 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좀 횡보하다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갈 수 있는데 과연 공매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 LG화학이 더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가격은 요겁니다. 요 양봉 나온 요 저점이 얼마냐면은 이 시가가 77만 1,000원, 77만 원까지 갔네. 즉 요거 77만 원, 이 77만 원을 깨게 되면은 얘는 분명히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이 77만 원 요거를 잘 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버릴게요. 그어 보면은 이 저점이 쭉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자리에서도 얘가 횡보하면서 지켜주고 올라가는 자리였거든. 이런 데서는 오히려 못 올라가는 자리가 되고 결국 이러한 자리를 뻥 치고 가면서 지지해주고 쌍바닥 만들고 펑 신고가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 봐야 여기가 목표가가 돼 버려요.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게 그걸 돌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2평선이 결국 얘가 못 올라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줄줄줄줄 떨어지면 반등 나와봐야 당분간은 길게 이 60선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좀 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자리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한번 수급도 한번 볼까요? LG화학 보시면은 일단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관 외국인 엄청 팔고 개인만 샀죠. 그럼 개인만 산 종목에 대해서 누가 매력적으로 들어올 거냐를 할 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기관 쪽에서 LG화학 들어왔는데 이 연속성이 있는지 그냥 단발성으로 들어온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차트 흐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엔 좀 작은 종목 중에 우리 LNF 한번 볼까요? LNF 차트 한번 보면 LNF는 어때요? 오히려 엄청나게 이 잘 봐봐요. 차트 보면은 때리고 음봉 나오고 또 때리고 음봉 나오고 결국 요렇게 중간중간 음봉 나오는 게 뭐예요? 잠깐 움츠리는 거예요. 더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놓고 오늘 갭 떠서 팡 가버렸죠. 얘는 내가 봤을 때 이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의 저점을 익절가 잡고 그냥 홀딩하면 돼요. 만약에 깨면은 조정 나오죠. 왜? 얘 정배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조정이 기간이든 가격이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중에 그러면 조금 갈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지만 다양하게 일을 해요. 다양하게. 뭐 헬스케어도 하고 또 OLED 쪽도 하고 다양하게 그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건 이 종목의 어찌 보면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나름대로 빵 쳐주면서 61이평선 딱 들어갔어요. 최근 고점 다 돌파해 버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내일 조정 나오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장대 양봉을 3개로 거놓고 중간까지 지지해 주게 되면 다시 올라가면서 뭐 신고가까지 58,400원까지 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한번 추천주로서 2차 전지 쪽에서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월요일의 남자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는데 또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잠시 후 6시에 또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